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토트넘 하스퍼 뉴캐슬 유나이티드 간의 2025-26 시즌 EFL 카라바오컵 16강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가 상대한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지난 시즌 EFL 카라바오컵을 우승하면서 70년간의 무관 행보를 끊어버린 팀으로서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5위를 기록하면서 17위 토트넘 하스퍼보다 더 좋은 성적을 냈었고, 특히 토트넘 하스퍼를 상대로 한 최근의 5번의 맞대결에서 3승 2무 0패라는 정말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홈 구장 세인트 제임시스 파크에서 펼쳐지는 경기라는 점까지 더해 토트넘 하스퍼에게는 굉장히 힘든 매치업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안토닌 킨스키 골키퍼, 케빈 단소, 주앙 팔리냐, 사비 시몬스, 히샬리송, 루카스 베리발, 브레논 존슨, 페드로 포로, 제드 스펜스, 파페 마타르 사르, 로드리고 벤탄쿠르 선수까지 굴리오모 비카리오 골키퍼와 미키 반더벤 선수가 빠지는 등 약간의 로테이션이 있긴 했지만 거의 주전급 라인업을 꺼내 들면서 강력한 라인업으로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했고, 뉴캐슬 유나이티드 또한 산드로 토날리, 하비 반스, 닉 볼테마테, 조 윌로, 댄번, 제이콥 램지 같은 주전급 선수들이 출전을 하면서 양팀 모두가 꽤나 강한 라인업으로 이번 카라바오컵 경기에 진지하게 나섰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역시나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최근 만날 때마다 거의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밀리는 팀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초반부터 뉴캐슬 유나이티드에게 거의 밀리는 경기력을 보였는데, 이번 경기 양팀의 모멘텀 데이터만 살펴봐도 토트넘보다는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경기의 분위기를 잡아갔던 경기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최근에 계속해서 보여줬던 토마스 프랭크 감독 특유의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상황에서 지키는 축구를 하고, 공격 전환 시에는 짜임새 있는 패스워크를 통한 공격 전개가 아닌 이번 경기에서도 거의 롱볼 위주의 공격 전개만을 하면서 꽤나 답답한 경기 내용을 보였는데요. 물론 토트넘 하스퍼의 이러한 경기 운영을 마냥 수비적으로만 내려앉는 것이 아닌 기회가 왔을 때는 그래도 빠르게 공격 전환을 한다는 부분에서 강팀들을 상대할 때는 효율성에 있어서 효과를 볼 수도 있는 전술이긴 하고, 토트넘 하스퍼는 이때까지 약체팀들보다는 강한 전력의 팀을 만났을 때 오히려 전술적으로 더 효과를 봤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공격 전환 속도 자체도 느렸지만 공격 진영에서 사비 시몬스, 브레논 존슨, 히샬리송 등 공격수들이 볼을 잡을 때마다 상대 수비와의 경합에서 패배해 뺏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가 공격에서 정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에게 자연스럽게 흐름이 넘어가는 그런 내용의 경기였습니다. 특히나 토트넘 하스퍼는 미키 반더벤, 크레산 로메로 등 주축 멤버가 빠지면서 케빈 단소, 주앙 팔리나 조합으로 센터백으로 경기에 나서는 등 수비 라인 또한 안정감 있는 조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선수로 경기에 나섰기 때문에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공격 위협에 더 위험을 노출했는데요. 전반전 5분 토트넘 하스퍼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프리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거의 실점에 근접한 상황이 나왔지만 수비수들의 6탄 방어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고, 전반전 8분에는 제이콥 램지 선수의 단독 돌파에 수비 라인이 허물어지면서 유유슈팅을 허용했지만 페드로 포로 선수가 간신히 커팅을 해냈으며, 전반전 12분에는 닉 볼테마테 선수의 등딱 후 킬패스에 하비 반스 선수에게 단독 찬스를 내줬지만 다행히 역구물로 슈팅이 빠져나가는 등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극초반부터 아무런 공격 위협을 하지 못하면서 수비적으로는 계속해서 뉴캐슬에게 얻어맞는 굉장히 좋지 못한 양상의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15분 토트넘 하스퍼는 정말 오랜만에 역습을 시도하면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박스 근처까지 접근을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브레논 존슨 선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기 축구급 크로스로 골라인 아웃이 되면서 충격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의 위기는 계속됐고 주앙 팔리나 선수가 토날리 선수의 컵백 크로스를 태클로 막아내는 등 투혼을 보여줬지만 결국 전반전 24분 코너킥 상황에서 산드로 토날리 선수의 크로스를 받은 파비안 셰어 선수가 강력한 헤더로 토트넘 하스퍼의 골망을 갈랐고,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그야말로 최악의 경기력을 보인 끝에 리드를 내주는 좋지 못한 상황으로 경기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나마 토트넘 하스퍼는 31분에 정말 이번 경기에서 처음으로 훌륭한 공격 전개를 보여주면서 히샬리송 선수에게 완벽한 크로스가 도착했는데, 이것을 히샬리송 선수가 슈팅을 시도하지 못하고 그냥 볼을 흘려버리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정말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고 말았고, 전반전 35분에도 브레논 존슨 선수가 내준 크로스를 히샬리송 선수가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브레논 존슨 선수에 이어 히샬리송 선수까지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수들의 부진이 너무나도 심각했던 경기였습니다. 이게 참 손흥민 선수를 계속 언급하는 게 토트넘 선수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계속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시즌 레프트 윙 포지션에서 그야말로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마티스렐 선수가
이번 시즌 정말 역대 최악의 폼을 보이면서 실패한 영입이라는 평가를 받는가 하면 윌슨 오도베르 선수의 경우에는 여기에 플레이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지만 공격수로서 결정적인 찬스가 왔을 때 계속해서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허무하게 찬스를 날리고 있는데 정말 공격수로서 확실한 한방이 없다는 게 윌슨 오도베르 선수에게는 최악의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브래넌 존슨 선수의 경우 거의 매경기 심각한 턴오버와 함께 찬스까지 다 날려먹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고 말았고, 히샬리송 선수 또한 정말 심각할 정도로 최악의 결정력과 경합 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으로서는 정말 공격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경기에서 전반전 중후반부에는 경기 흐름을 가지고 왔었고 결정적인 찬스도 2차례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마무리 부분에서 특출난 능력을 지닌 손흥민 선수의 부재가 다시 한번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는 40분 하비 반스 선수에게 거의 완벽한 노마크 찬스를 내주면서 하비 반스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맞는 등 수비적으로도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공격에 있어서도 전반전 막판 히샬리송 선수가 결정적인 헤더 찬스를 골키퍼의 정면으로 슈팅을 하면서 찬스를 날려버렸고, 전반전 종료 직전 사비 시몬스 선수가 시도한 슈팅은 골대를 살짝 넘어가 버리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0대1의 스코어로 밀리는 상황에서 후반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토트넘으로서는 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반전 후반부 경기력은 괜찮았었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볼 만한 경기였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후반 시작 3분 만에 이번 경기에서 볼 경합에 있어서 정말 특출난 모습을 보였던 닉 볼테마데 선수에게 헤더로 추가 실점을 내주고 말았고, 사실상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골 차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패색이 짙어지는 실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0분에는 토트넘이 다시금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바페마타르 사르 선수에게 완벽한 프리슈팅 찬스가 나왔지만 이것을 아론 램셀 골키퍼가 미친 선박으로 막아내면서 토트넘에게는 정말 여러모로 운이 안 따랐던 경기가 계속됐는데요. 결국 토마스 프랭크 감독으로서는 최악의 부진을 보였던 브래넌 존슨 선수를 빼고 에이스인 모하메드 쿠드스 선수를 투입하는 등 강수를 두게 되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66분 또다시 히샬리송 선수가 결정적인 크로스를 정면으로 슈팅을 하면서 찬스를 날려버렸고, 결국 토트넘 하스퍼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이번 경기를 패배로 마무리하게 되면서 이번 시즌 EFL 카라바오컵 16강전에서 탈락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가 강적인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나름대로 선전을 펼친 경기였지만 마무리가 정말 너무나도 되지 않으면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경기가 되고 말았는데, LAFC에서 최근 최고의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공백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진 경기였고, 확실한 윙자원이 없다는 사실이 토트넘 하스퍼를 힘들게 했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또 다른 득점을 해줘야 할 선수인 히샬리송 선수 또한 이번 경기에서의 활약이 정말 최악이었던 토트넘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